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바로 어제, 그러니까 7월 31일 2021년 중위소득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내 소득이 적은데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정부는 소득이 낮은 기준을 뭘로 판단할까요?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몇 프로인지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복지 기준선을 정하는 거예요. 올해만 보더라도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원금을 준다던데 난 중위소득 몇 프로이냐 말이 많았었죠. 그럼 중위소득이 뭐냐?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수준으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 예를 들어보면요. 한 달에 50만 원, 9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220만 원, 270만 원, 35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7명을 소득 수준으로 일렬로 세워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180만 원 버는 사람이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득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프 왼쪽은 두껍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인데 이건 국민들이 어느 특정 구간에 소득이 몰려있고 소수의 국민들만 월등히 소득을 많다는 것을 말해요. 이 소수 국민들의 소득이 평균 소득을 높여서 중위소득보다 평균 소득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평균 소득보다 중위소득을 더 버는 거죠. 또 고소득자의 소득을 많이 보면 볼수록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값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중위소득을 구하는 방식이 이러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위소득이 정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몇 프로인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 버는 사람은 중위소득 27%, 90만 원 버는 사람은 중위소득 50%, 150만 원 버는 사람은 8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매년 7월쯤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중위소득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정하는 정부 정책이 많기 때문에 그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중위소득을 활용한 사업이 어떤 게 있냐? 여러분이 아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제도, 자활근로, 자활수당, 지역아동센터, 차상위 아동돌봄 서비스 등 73개나 돼요. 그러니 이와 관련한 부서도 많아서 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고용부, 국토부 등 12곳이나 되고요. 아무튼 자신이 중위소득이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알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서 좋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보는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집이나 금융재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부양문제 조건을 보는 사업도 있고 안 보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이다 해서 무조건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정부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어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 원가량, 2인 가구 308만 원가량, 3인 가구 398만 원가량, 4인 가구 487만 원가량, 5인 가구 575만 원가량 되는데요. 사실 이거 발표하기 전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기준소득을 많이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심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오른 것 같아서 약간 실망한 감도 없지 않아요. 이게 원래 많이 올리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번 질병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좀 부담된다고 해서 반발했었나 봐요. 그래서 인상폭이 대폭 줄었어요. 사실 이번 질병으로 제일 힘든 사람은 저소득층이고 또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봤는데 지금 보시는 표처럼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1인 가구를 보면 2015년만 빼고 대체적으로 1, 2% 정도 올랐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그래서 4% 정도 올랐는데요. 1인 가구는 1인 가구가 많아진 것을 반영해서 그런지 이전에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4인 가구를 보시면 작년까지는 다른 가구 수와 증가율이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증가율이 낮아서 2.68%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보다 그 증가율이 오히려 줄어든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나왔으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포함한 73개 정책의 대상 소득 수준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말씀드리자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는 54만 원가량, 의료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40%는 73만 원가량, 주거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45%는 82만 원가량, 교육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50%는 91만 원가량, 취업 성공 패키지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109만 원가량,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인 중위소득 75%는 137만 원가량이 되겠네요. 오늘은 내년도 중위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 더 많이 올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살짝 드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